오늘 공동구매는 세 가지 제품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제품 베르베린 있었죠. 베르베린 있었고, 그리고 퀘르세틴 파이토좀. 파이토좀이라는 거 흡수가 더 잘 되게 리포좀 형태인데, 리포좀이랑 조금은 다른데 어쨌든 거의 비슷하게 흡수가 잘 되게 만들어 놓은 폼이에요. 퀘르세틴과 브로멜라인이 섞여 있는 제품이 있고, 그리고 실리포스라는 밀크시슬 파이토좀과 커큐민 파이토좀, 그리고 아티초크, 그리고 간에 도움되는 여러 좀 좋은 아미노산들을 같이 넣어 놓은 간 영양제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현재 판매 중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베르베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드밴스드라고 적혀 있는 게 흡수 잘 되는 파이토좀이에요. 역시 이제 할인을 해가지고 지금 병당 가격까지 여러분들한테 바로 보실 수 있게 여기 이미지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3병이면은 하루에 2번 먹는다고 하면은 이게 3개월분, 그리고 6병이 6개월분이에요. 그리고 밑에 베르베린 일반 베르베린 같은 경우에는 한 통이 120캡슐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토좀보다 2배로 들었어요. 2배로 들었고, 하루에 이제 2알씩 먹는다고 하면 한 통이 이제 2달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먹을 때 이 앞에 3병이 6개월치가 되는 거고 6병이 12개월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 혼자 먹을 건지, 그리고 나와 같이 이제 사는 가족들도 먹을 건지, 그리고 내가 하루에 몇 번 먹을지를 고려해가지고 이게 6개월 뒤에 또 공동구매 예정이거든요. 네. 아마도 한 11월 달 그때 공동구매를 또 할 테니까 그 시점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적당히 구매를 해놓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유통기한 보면은 2027년 4월까지 아주 충분히 남았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좀 쟁여놓아도 좀 될 게 뭐냐면, 다음 공구 아마 11월쯤 거기는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뭐 관세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데나사, 이 실리빈 파이토좀이나 뭐 베르베린 파이토좀이나 이런 파이토좀을 하는 그 원료사에서 원료 단가를 많이 높였대요. 그러면은 제품 가격도 다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품뿐만 아니라 여기 뭐 지금 국내에 판매될 많은 제품들이 이 원료를 사용한다면 가격이 아마 다 오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좀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소비 기한이 충분히 남았다면 뭐 1년치를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일반 베르베린은 다른 베르베린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유럽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베르베린이 인도산과 유럽산 원료가 있는데 색깔 차이가 있거든요. 유럽산 원료가 좀 더 밝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그 유럽산 원료를 사용해서 뭐 효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원료 차이는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어드밴스드 파이토좀 퀘르세틴 플러스 브로멜라인. 퀘르세틴이 염증에 좋거든요. 그쵸. 항염작용에 좋은데 단점이 흡수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흡수 잘 되는 이 리포좀 형태 파이토좀을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 퀘르세틴만 되어 있는 영양제도 있고 브로멜라인만 되어 있는 영양제도 따로 있단 말이에요. 둘 다 네네. 염증에 좋은데, 근데 퀘르세틴과 브로멜라인 겹쳐서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제품은 겹친 거에 퀘르세틴이 흡수가 잘 되는 파이토좀이다 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제품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구매하시면 되는데, 이게 120캡슐에 2병당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되는데, 하루에 저는 뭐 염증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싶으면 2번 먹으라고 하고 싶고, 그러면 이게 2달치거든요. 2달치. 네. 그러면 2병이면은 이게 4개월분, 그리고 이거는 8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알레르기 비염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어쨌든 그냥 비염 같은 이런 염증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 어드밴스드 리버 클렌즈라는 제품이 있어요. SATG 플러스 리버 클렌즈라고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리버 클렌즈라고 할게요. 간 네. 영양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잘 되는 이제 실리포스, 그러니까 실리빈 파이토좀, 그리고 커큐민 파이토좀, 그리고 아티초크와 여러 가지 도움되는 아미노산이 섞여 있는 제품인데, 여러분들 그 손에스땡티라는 이제 유명한 간 영양제를 알고 계실 거예요. 예, 네. 그 성분과 비슷하지만 거기에 좋은 아미노산이 좀 더 들어가 있고, 거기에 추가로 용량, 그러니까 실리빈 파이토좀 용량도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가격은 이렇게 좋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되고, 이번에 첫 런칭 기념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비했냐면,
이 라이브를 보시고 네. 일단 지난 첫 공구 후에 많은 후기들을 보내주셨어요. 네네. 여기 보면은 혈당 때문에 베르베린 구매해서 식전 20분에서 30분 전 먹고 있는데 효과 진짜 만족한다고. 오, 대박. 이제 이런 분들은 혈당을 재시고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베르베린 먹고 있는데 다른 제품은 먹은 후에 쓴맛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 없이 속이 편하더라. 이런 이제 후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타 제품 먹다가 이 제품 먹었는데 잘 맞더라라는 후기들이 저한테 꽤 왔어요. 네네. 그리고 땡 베르베린 몇 달치 있어서 2통만 구매했는데 본인은 이 저스트 글로우 베르베린 효과가 더 좋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 공구 기다린다라는 이런 댓글. 네네.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에 공구한 베르베린 먹고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많이 좋아졌다는 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피드백들을 네, 저한테 많이 보내주셔서 저도 자신 있게 그쵸. 네,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워킹 잘한다. 네. 이런 거 자신 있게 이렇게 권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외에도 이제 어떤 분들한테 효과가 있었냐면 이거 먹고 피로가 좀 덜하다고 베르베린. 그래서 너무 좋다고. 약간 혈당으로 조금 그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셨던 분들이 아까 그 밥 먹고 제가 식후 졸음이 있거나 피로가 온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게 덜한 게 효과가 있다고 느낄 거라고 얘기한 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느끼는 거고, 네. 어떤 분들이 이거 먹고 화장실을 여러 번 잘 가게 됐다고. 원래. 유해균 때문에 말씀드렸죠. 장내 세균총 변화 네네. 때문에 그렇고, 여기 밑에 다른 분도 황금변 본다고 하고, 또 베르베린 복용하면 식곤증과 식후 허기 지는 거, 피곤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될까요? 물어봤는데 다른 분들 리뷰를 보면은 이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저 역시도 이거는 느낀 거기 때문에 맞아요. 확실히 도움이 된다. 네. 식후 피곤, 이 혈당 떨어져서 졸리는 거 이런 네. 거 아주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식곤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진짜 문제인 게 뭐냐면 뭐 전 세계적인 문제겠죠. 네. 당뇨가 너무 그렇죠. 사실 문제예요. 맞아요. 이게 2021년에 나온 이제 세계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이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2021년에 이 당뇨에 대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그러니까 30세 이상 네. 성인 600만 명이 당뇨애래요. 네네. 그리고 이건 6명 중에 1명이거든요. 와. 당뇨 전 단계는 아이고야. 1,580만 와, 명이야. 거의 3배네요. 2배 반. 그럼 이거 다 합치면은 뭐 전 국민의 한 3분의 1은 당뇨 전 단계 아니면 당뇨? 물론 식단하고 운동하는 거 너무 이제 추천드리거든요. 이와 더불어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내 목표 정상 범위로 돌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게 이 베르베린이라는 영양제 네.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베르베린 같은 경우에는 베르베린과에 속하는 베르베리스 속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이 속에 속하는 식물의 이 노란 알칼로이드 화합물, 여기에 줄기나 껍질, 뿌리에 다 들어있는 이런 화합물들에서 이제 추출한 거예요. 네. 다양한 부위를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일단 여기에서 추출한 성분이다라는 네.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베르베린이 정말 여러 기능이 있어요. 그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사 관련한 역할이다. 일단 먹었을 때 이제 대사 스위치라고 하는 AMPK 스위치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이 당을 많이 세포로 끌어들이고 그걸 빨리 소비하게 만들어줘요. 네네. 그러니까 대사가 이제 막 활성화되는 거죠. 아.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가 포식도 활성화되고 인슐린 민감도도 그에 따라서 또 올라가고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당뇨나 아니면 고지혈증에도 제가 이거 영양제 조합으로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아까 물어보셨던 지방간 이런 데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사 질환에 정말 되게 효과적인 영양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는 역할이 메트포민, 당뇨 1차 처방약과 비슷하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당뇨약 같은 경우에 AMPK 그 대사 스위치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이제 인슐린 분비를 줄이는 거, 왜냐면 네. 혈당 피크를 많이 낮춰주니까 이런 역할이 있는데 베르베린은 좀 더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요. 그거 포함해서 뭐 항염증 효과라든지 장내 세균 이제 총을 좀 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유익균이 좀 증가하고 유해균이 좀 감소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이게 뭐 기생충이나, 그러니까 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도 포함되죠. 기생충이나 아니면 이제 칸디다 같은 진균 네네. 이런 것들에도 효과적으로 작용을 한다니까 칸디다 클렌즈에서 그래서 이 베르베린이 많이 들어가고 기능의학 병원에서도 그래서 많이 추천을 해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콜레스테롤 수치나 그로 인해서 이제 간에서 지방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도와주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에는 이 메트포민만큼 진짜 베르베린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비교 연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네. 다양한 이제 연구들에서 연구를 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네. 공복 혈당에서 보면은 이게 메트포민과 베르베린을 같이 비교한 건데, 네. 이게 이쪽이 메트포민이 효과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베르베린이 효과 있는 거 네. 봤을 때 이게 이제 평균값을 본 거거든요. 메트포민과 차이가 없다. 둘이 거의 똑같다. 라고 이제 보는 거고, 이 밑에 데이터는 이쪽으로 치우친 게 이게 그 메트포민만 먹은 거, 여기는 메트포민 플러스 베르베린 같이 먹은 거.
얘가 훨씬 효과 좋다. 좋죠.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주의사항에 나올 건데 이미 이런 당뇨약이 드신 분들은 같이 베르베린을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가 있어요. 그쵸. 그 질문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동시에 먹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약 드시는 분들은 동시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혹시나 궁금하시면 네, 의사분께 여쭤보시면 아마 같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네.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도 메트포민과 차이 없이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더라. 그리고 이제 당화혈색소 수치. 여기 보면은 베르베린이 좀 더 좋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메트포민과 유사한데 베르베린이 당화혈색소 수치는 정말 잘 떨어뜨려요. 그건 이제 제가 다른 연구 자료를 봐도 그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당화혈 떨어뜨리는 데는 진짜 효과적이다. 네. 거기에는 저는 베르베린이 정말 좀 강추한다. 네. 그 당뇨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식후 혈당이라든지 뭐 공복 혈당이라든지 뭐 여기 헤모글로빈 A1C라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수치가 당뇨 전 단계라고 나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혈색소를 이제 정상으로 돌리는 데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설명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베르베린이 진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 효과 중에서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게 이 혈당 관리 부분. 그래서 이제 대사 스위치인 AMPK 그 패스웨이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이 당을 더 잘 쓰게 만들어주고 에너지를 빨리 태우게. 그래서 이게 체지방 감소 효과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AMPK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좋은 효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체지방도 감소시키고 이게 지방도 잘 태우게 도와주고. 아까 다이어트 도움이 되냐고. 맞아요. 물어주셨는데, 다이어트에는 도움되는 이유가 이게 일단은 인슐린 분비를 혈당 피크를 좀 낮춰주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인슐린이 지방 그만큼 적게 되고 지방을 쌓아주는 인슐린이 그만큼 적다 보니까 지방을 좀 덜 쌓게 돼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대사 스위치 활성화 때문에 체지방을 더 잘 태울 태우게 수 있구나. 그러니까 먹은 음식을 또 에너지화를 더 잘 시키게 도와주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공복 혈당을 또 감소시키는데 이거는 간에서 그 당신생을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그 밤에 잘 때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근데 혈당은 일정 수준 유지해야 돼. 막 80 몇 이렇게. 네네. 그러면 그쵸. 그 당을 어디서 빼내냐면은 간에서 낮에 쌓아놓고 있던 거를 포도당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당신생이라고 하는데 네. 그 과정 중에 당신생을 하는 효소를 좀 억제해요. 어. 그래서 그 공복 혈당이 아침에 일어나서 재보면 낮아 원래 있구나. 100 나오던 사람이 이제 80대로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당 생성을 억제해준다. 그 효소를 억제해서 이제 나타낸 역할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저녁에 먹으라고 하거든요. 공복 혈당 때문에 네. 먹어야 된다는 사람들은 네. 저녁에는 꼭 넣었으면 좋겠다. 그럼 거꾸로네. 만약에 그 양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자다 깨고 빵 먹으시는 분들 저혈당에서 그런 분들은 조금 저녁보다는 낮에 드시는 게 낫겠네요. 저혈당 그거는 사실 혈당 관리가 더 중요한 거구나. 그쵸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고 잤거나 갑자기 저혈당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 고탄수화물 식단을 해서 이게 인슐린이 엄청 많이 나온 다음에 네. 그리고 이 베르베린 자체가 장 내로 들어가서 장에서 이미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돼서 장에서 흡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당으로 분해시키는 그 효소도 억제해요, 얘가. 그래서 식후 혈당 상승이 두 가지 작용으로 되는 거거든요. 네. 하나는 장 내에서 음식물이 당으로 쪼개지는 거를 좀 천천히 하게 만들어. 네. 그 효소를 억제시켜서. 두 번째는 흡수된 당이 AMPK 활성화로 빨리 쓰이고 막 이용되게 만들어.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그리고 세포로 빨리 잘 들어가게 만들어줘.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 1번, 3번 조건으로 식후 혈당 피크가 감소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장에 작용하는 거는 사실 파이토존보다 일반 베르베린이 더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흡수는 또 파이토존이 잘 되니까 이걸 먹었을 때 AMPK 활성화는 또 파이토존이 엄청 잘 시킬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두 개 다 먹어도 이 효과는 다 잘 나타낸다. 식후 혈당을 낮춰주는 거는 둘 다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퀸빈님께서 베르베린 그리고 이제 지질대사 개선은 간 쪽의 얘기, 그리고 장내 환경 조절하는 거, 그 외에는 이제 항염증, 항산화 때문에 먹는 분들은 따로 없을 거니까. 네. 그리고 베르베린이 이제 노화 억제 기능, 그러니까 이게 서트1이라는 이 장수 유전자를 ton원시킨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장수학회에서도 이 베르베린 물질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항노화에도 사실은 들어가는 영양제다. 근데 이런 서트1을 액티베이션 안 시키더라도 이 혈당 관리만으로도 사실 항노화에 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혈당 피크를 많이 치는 게 노화를 촉진시키는 거고 네. 이 혈당 관리가 잘 되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좀 노화 속도를 느리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베르베린이 아까 콜레스테롤의 수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간세포인데 이 간세포에 베르베린이 들어오면 아까 AMPK라는 이제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얘가 여러 가지 신호 전달을 통해서 이 LDL 수용체를 간세포 위에 많이
이제 생성되도록 그러니까 올려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리셉터가 많으면 어때요? 수용체가 많아지면 지나가던 LDL이 여기 계속 달라붙는 거야. 네네. 그래서 간세포로 들어와요. 그럼 혈액에 있는 이제 LDL 수치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콜레스테롤 관리에 효과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간세포가 원래 지방을 많이 저장을 하잖아요. 네. 탄수화물 먹은 거를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고 그 저장 수치를 넘어가게 탄수화물을 먹는다.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지방으로 쌌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지방이 많이 쌓이는데 있어서 인슐린이 많으면 그 지방으로 많이 쌓이거든요. 전환이 되죠. 네. 전환이 되는데 이게 혈당 피크를 낮춰주다 보니까 지방으로 인슐린 분비가 적어지고 이 간세포에 지방이 덜 쌓이게 해줌으로 인해서 간세포 건강에 리사이클링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어쨌든 그 콜레스테롤 관리에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장내 세균에 변화를 준다고 했는데 네. 유해균 같은 경우 우리 장에 있으면 뭐가 안 좋냐면 걔가 만드는 독소들이 있어. 그 독소들이 우리 장세포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서로 붙어 있거든요. 맞아요. 이 사이에는 이 어떤 물질이 통과 잘 못하게 이런 장벽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원래 뭐 밀가루나 장누수라고 하죠. 장누수 일으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 장세포 사이사이가 조금 벌어져 있어. 네. 물질이 들어가기가 쉬워. 그럼 유해균의 독소가 일로 쏙쏙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유해균이 있으면 염증도. 염증이 많아. 장 건강이 안 좋으면 몸에 염증이며 그럼 독소가 또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간도 안 좋아져. 네. 그게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일단 베르베린을 먹고 장 건강이 좀 개선되면은 네. 이런 염증 감소 그리고 내독소 혈증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간 건강에도 좀 좋을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제일 포커스 맞추는 게 뭐냐면 일단은 그 혈당 관리. 그게 그쵸, 1등. 1차죠. 네, 네. 2등으로 이제 콜레스테롤 관리. 네. 이제 3등으로 이제 그 장 환경 개선에 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복용법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복용을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저는 식사 직전에서 10분 전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임상 연구를 보면은 식전 30분 전에 미리 먹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리 먹고 그 AMPK라는 대사 스위치를 활성화시키는 거야. 네, 그렇게 해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그 개인이 외국인이 실험을 스스로 한 거예요. 네네. 자, 베르베린을 그냥 이제 베르베린 없이 먹는 거 이게 파란색이에요. 베르베린 없이 2번 먹었어. 네. 한 번은 식후에 섭취한 거야. 식사를 다 끝나고 먹었어. 네네. 하나는 식사 15분 전에 먹은 거야. 그리고 이제 쌀밥 이제 150g을 먹었거든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효과 차이가? 엄청 식후랑 식전이 엄청 차이 나죠. 네. 근데 이게 식전 15분에 먹었잖아요. 네네. 이 앞에 보면은 원래 혈당보다 더 떨어져. 그니까. 빨리 작용해서. 오. 그래서 저는 식사 직전에 먹거나 그쵸. 10분 정도 좀 미리 이제 대사 스위치 활성화 시키고 싶다면 네. 10분 전에 먹는 게 좀 제일 괜찮지 않나? 근데 쉽진 않아요. 왜냐면 늘 이렇게 먹다 보면 그때 생각나긴 그때 해요. 먹어도 돼. 아. 내가 막 숟가락 떠서 입에 한 숟갈 넣었는데 생각이 아. 났어. 그때 먹어도 돼. 하지만 식사가 완전히 끝나는 데 있어서 한 30분 걸리잖아요. 네네. 뭐 짧은 사람들은 10분도 뭐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 그 뒤에 먹으면 좀 늦다. 아하,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전 먹는 게 맞고 식사 바로 전이나 10분 전. 네. 만약에 회사에서 내가 먹으러 간다. 그러면은 내 사무실 책상에서 하나를 먹고 식당으로 가는 거야. 아, 그쵸, 그쵸. 집에서 준비한다. 음식 준비할 때 일단 먹고 준비하는 거야. 아. 근데 깜빡했다. 그럼 식사 직전에 먹는 거야. 그쵸, 근데 또 그쵸. 깜빡했다. 그럼 한 숟갈 뜨거 먹는 거야. 그쵸, 그쵸.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무슨 건지 이해하시겠죠? 네네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번 안 먹어요. 왜냐면 맞아요. 저희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샐러드 먹을 때 이럴 때 탄수화물 별로 많이 없거든요. 고기 먹거나. 고구마 뭐 한 조각 조금 들었고 그죠, 뭐 그죠. 이런 정도 있는데 이제 단백질이랑 채소랑 이제 오일 같은 걸 많이 먹다 보니까 그때는 베르베린을 안 먹어요. 네. 어차피 혈당 피크 별로 안 칠 거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내가 탄수화물이 제일 높은 식사 두 끼 그게 아침 저녁이든 점심 저녁이든 네네. 뭐 늘 고정해서 그냥 아침 저녁에 먹으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효율적으로 먹는 방법은 네. 내 식사에 따라서 내 식사 패턴이 점심 저녁이 탄수가 많아. 네. 점심에 회사 가서 막 동료들이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고 아, 김밥에 라면 먹으러 가자 그러고 아, 그럼 나 혼자 따로 먹기 좀 그렇잖아. 맞아요. 가야 되는데 그때 베르베린 먹고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 식사 패턴에 맞아서 아침 저녁인지 점심 저녁인지 근데 저녁은 꼭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내가 저녁을 진짜 가볍게 먹는 사람이야. 네네. 그런 사람은 아침 점심 먹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드세요. 네. 그리고 저희처럼 저탄수화물 식단 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많은 식사를 먹을 때 그러니까 뭐 저희도 한 끼 정도 저녁에는 뭐 밥 있는 뭐 한식을 먹으러 가잖아요. 네. 그럴
그렇게 먹으러 갈 때 그때는 베르베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건 하루에 한 번 먹는 거죠. 네, 지금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 뭐냐면 뭐예요? 좀 일반과 파이토점의 장점을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두 개 다 하고 싶다, 두 개 다 패고 싶다, 두 개 다 어떻게든 장점을 다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번갈아 먹어도 돼요. 번갈아 먹어서 어떤 식으로 먹으면 좋을지 한번 예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유해균 단 음식도 먹고 술도 먹어 장내 유해균이 있는데 또 이제 부작용은 매번 이것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네네네. 이러면은 일반 베르베린을 이제 아침에 먹는 거야. 아침에. 아침 저녁이든 아침 네. 저녁 식후로 유해균이 있다면 이제 주기적으로 먹으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침에는 유해균 죽이는 목적으로 어. 그리고 나머지는 한 끼는 점심 저녁 중에 자기가 탄수화물이 더 많이 많다고 먹을 때. 생각하는 거에 이 파이토점을 이용할 수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두 개 다 먹고 싶다면. 네. 어쨌든 흡수율은 파이토점이 좋고 네. 가성비는 일반 베르베린이 좋고 네. 그래서 장내 유해균이 많다면 저는 일단 일반 베르베린을 추천하는데 나머지는 위장 장애가 좋고 어쨌든 흡수율이 높아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베르베린 파이토점을 추천드린다. 좀 그리고 하루에 한 번만 챙길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베르베린 파이토점 추천드린다. 좀 어려운 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인 거예요. 그러면 장애 좋으려면 일반 같은데 또 위장 장애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좋을까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뭐 그게 유해균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자기한테 안 맞는 음식을 먹었다든지 네. 네, 음식의 역할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저는 파이토점을 추천드리고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효과적인 그 유산균을 추천한 영상이 있어요. 네. 그거 보시고 효과 보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내가 몇십 년간 고치지 못했던 그런 거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맞아요. 고쳐서 너무 생활의 질이 올라갔다 뭐 이런 혈색이 좋아지고 얼굴도 좋아지신 분 저희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인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의 이제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 유산균을 드시고 파이토존 베르베린을 드세요. 네. 혈당 관리로는. 그래서 네. 그분에게는 그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양가님 펭귄 치즈 귀엽다 하는데 펭귄 아니고 갈매기입니다. 갈매기입니다. 갈매기. 시애틀에서 시애틀에서 시애틀 갈매기를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도둑놈처럼 생겼거든요. 되게 무섭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시애틀 갈매기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파이토점 하나를 먹었을 때도 이거 인데나사에서 임상 실험 해보면 네. 효과가 있더라는 게 나왔어요. 네.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를 봐도 확실히 총콜도 내려가고 중성지방 떨어지고 HDL 올라가잖아요. 체중도 감소됐어요. 네. 근육 대비 지방량도 줄고. 그러니까 한 알만 먹어도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알만 먹어도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파이토점으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혈당과 지방간을 위해 먹으려면 베르베린 파이토 좀 하고 SHG 같이 먹으면 되나요? 좋죠, 하셨습니다. 좋죠. 지방간에 정말 좋습니다. 그거 추천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부작용을 보면 위장 장애가 대부분이거든요. 설사, 변비, 복부팽만, 복통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까 네. 내가 탄수화물 없는 식사를 하는데 이거 먹으면 혈당이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 먹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탄수화물이 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먹으라고 말씀드렸고 네. 아까 저혈당 위험 때문에 그 더 당을 낮추는 다른 것들 같이 먹으면 안 좋다. 그쵸. 네, 약 같은 거. 네. 그리고 이제 여러 허브가 포함된 영양제도 같이 먹으면 좀 이 대사에 간 효소 저해한다거나 뭐 다른 효소 저해하는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너무 다양한 허브가 포함된 영양제랑은 같이 먹지 말고 뭐 비타민, 미네랄류 이런 건 상관이 없다. 위장장애는 파이토점이 덜하니까 그걸로 드시고 네.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거든요. 베르베린 한 번 복용하면 심한 변비가 있어서 중단했는데 네. 부작용이 있어서 되게 아쉽다고. 이런 경우는 파이토점 먹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베르베린 하루 2알씩 먹은 지 한 달 됐는데 당화 혈색소가 떨어졌다. 네. 그런데 가끔 은근한 복통과 설사에 물음변을 볼 때가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파이토점으로 드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네네. 네. 또 이런 질문 저 받았어요. 파이토점으로 구매했는데 혹시 술을 마셨거나 마실 예정인 날에는 안 먹는 게 좋을까요? 했거든요. 네. 술 마시는 날에는 베르베린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간 대사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얘도 이제 CYP450이라는 효소를 억제하는데 이게 간 해독에 좀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술 같은 거를 같이 동시에 먹을 때는 네. 좀 피하는 거를 추천드린다. 이제 어드밴스드 SATG 리버 클렌즈. 네. 그래서 리버 클렌즈라고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것도 흡수 잘 되는 실리빈 파이토좀을 사용한 밀크시슬이다. 여러분들 제가 밀크시슬 제가 가성비를 항상 추천드리는 거 있죠. 효과 좋은 거. 걔도 실리빈 파이토좀을 사용했고 거기에 추가로 그냥 밀크시슬이랑 또 인지질을 추가로 또 믹스해서 섞어줘서 이런 것들도 좀 더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양을 넣어준 제품인데 이 제품은 딱 이 원료사, 좋은 원료사의 좋은 원료만 그냥 딱 사용했어요. 그래서 실리빈 파이토좀, 그리고 이제 아티초크, 이것도 인데나사 걸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커큐민 파이토좀,
이것도 인데나사 거 사용했고 그 외에는 글라이신이나 타우린 그리고 메티오닌, 시스테인 같은 간 건강에 좋은 아미노산들을 추가로 넣어줬어요. 일단 실리빈 파이토존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최대 일반 밀크시슬 대비 10배 정도 더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리빈 대비. 여러분들 이제 파이토존 볼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파이토존에 같이 넣은 영양 성분이 실리마린이냐. 그러니까 이게 밀크시슬에서 추출해서 효과적으로 알려진 게 네. 이제 실리마린이잖아요. 네네. 밀크시슬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네네. 어쨌든 그 효과적인 성분이 실리마린인데 실리마린 안에도 여러 가지 성분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효과를 잘 보이는 게 실리빈이거든요. 근데 이 파이토존은 그 실리빈만 가지고 이 패키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효과적인 성분만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파이토존이라도 실리빈인지 확인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시 실리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리버 클렌즈 제품이 제가 좋게 본 게 뭐냐면 이제 간 해독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뭐냐면 일단 우리 몸에 독소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말하는 P450 효소라는 이 사이토크롬 이제 효소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일단 이 독소를 분해해요. 수용성으로. 근데 네네. 그러면 이 중간 대사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대사 물질이 엄청 독해. 독성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얘를 빨리 중화시켜 주는 게 중요해요. 빨리 다음 단계로 넘기든 맞아. 중간에 중화시키든 네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안 되면 더 위험하다고 네네네.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술을 마시잖아요. 술을 마셔서 제가 이 1단계에 엄청 빨리 알코올을 분해한 거예요. 근데 독성 물질이 이제 그 사이에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잘 2단계에서 해소해줘야 이 얼굴 빨간 것도 좀 없어지고 이 술을 잘 깨는 건데, 빨개지는데. 그래서 숙취 해소제 개발할 때 이 1단계, 2단계 이런 것들을 다 잘해주냐. 1단계만 너무 높으면 어때요? 그쵸. 1단계만 너무 빠르면은 독성 이제 물질이 오히려. 죽는 거죠. 완전히 몸이 너무 괴로운 거지. 막 숙취가 더 오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어쨌든 1, 2단계 다 잘해주는 게 중요한데 네. 어쨌든 이 중간 대사 물질을 중화시켜주는 거 중요하다. 네, 그래서 빠르게 이 중간 대사 물질 독성 있는 거를 접합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들로 이 독성이 없는 물질들로 만들어줘요. 네네. 뭐 이때 뭐 메틸기도 붙고 뭐 아미노산도 붙고 글루타치온도 붙고 그리고 여러 항산화제들도 얘를 중화시켜요. 그런데 도움이 되고 이거를 접합 과정을 통해서 안전한 물질로 바꾼 다음에 배설을 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지용성 성분 같은 경우에는 쓸개즙을 통해서 대변으로 내보내고 수용성 성분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통해서 신장, 소변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 해독 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관여를 해요. 네, 맞아요. 여기 보면은 비타민 B군, 네. B군들은 1단계, 2단계 다 관여해. 그리고 아연이나 마그네슘, 얘네들도 잘 쓰여요. 1단계, 2단계에. 그리고 여기 보면 밀크시슬은 여기 보면 항산화 역할도 해서 이 중간 대사 물질을 잘 중화시켜 주기도 하고, 네. 여기 보면 이 간세포 표면에 이렇게 보내졌거든요. 네. 간세포 자체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 그래서 밀크시슬을 보통 간 기능에 좋다고 하는 게 간세포 자체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항산화 역할도 해주기 때문이에요. 네. 그 외에 비타민C도 여기 항산화 역할 해주죠. 뭐 항산화제들 있잖아요. 그런 네네. 것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참여를 합니다. 이 셀레늄도 있고. 네네. 근데 여기 보면은 커큐민, 그러니까 강황이 있거든요. 강황은 항산화 역할도 해주면서 얘도 그 간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 강황이 그 담즙 배출도 많이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여기에 화살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네. 이 배설 과정 중에도 영향을 미친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미노산들도 보면은 여기 그 2단계에서 많이 또 역할을 하거든요. 어쨌든 곳곳에 여러 영양소들이 이 간 해독 과정에는 필요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 저스트 글로우 어드밴스드 SATG 리버 클렌즈 제품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네네. 여기 보면 밀크시슬. 네. 근데 흡수 잘 되는 실리빈 파이토존으로 들어있어요. 그렇죠? 네네. 여기 강황, 커큐민. 네네. 여기 보면 이것도 흡수 잘 되는 커큐민 파이토존으로 들어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 아티초크. 아티초크도 있는데 얘도 항산화 역할도 하고 간세포에도 네.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도 인데나사의 파이토존은 아니지만 어떤 성분이 검증된 표준화된 어떤 퀄리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네네. 좋은 이제 원료를 가지고 인데나사의 아티초크를 썼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에 추가로 이 2단계 접합 과정에 영향을 주는 아미노산들을 같이 섞어줬어요. 여기에는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뭐 시스테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얘가 글루타치온 만드는 재료도 되면서 얘네 자체가 이
2단계 해독 과정에서 접합 과정에 영향을 줘서 사실 1단계에 영향을 주는 거는 비타민 B군들 이런 거 우리 평소에 잘 먹잖아요. 네네. 멀티를 먹던 비군을 먹든 네. 음식을 통해서 먹든 네. 비군 섭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도 이제 일반적으로 영양제로 먹잖아요. 네. 그래서 파란색으로 내가 동그라미 친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양제로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비타민, 미네랄 이제 좀비로 제가 쏜 멀티 먹는다고 했잖아요. 먹고 있죠. 이노시톨, 이노퓨어로 먹고 그렇죠. 있죠. 여기 보면 비타민 C 먹고 있잖아요, 우리.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셀레늄, 칼륨이거든요. 네. 셀레늄도 우리 멀티에 들어있잖아요. 그거 먹고 있고 여기 보면 글루타치온. 우리 글루타치온 이 저스트 글로우의 리포존 글루타치온 먹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질문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읽어드릴 예정인데 아, 네네네. 지금 나오는 질문 중에는 밀크시스 말씀 나와서 질문 드리면은 네. 그 1등은 꼽아주셨던 예전에 스포츠 리서치 과 어떻게 다르냐. 스포츠 리서치가 아니고 라이프 익스텐션. 라이프 익스텐션의 밀크시스과 이 제품. 자, 라이프 익스텐션 밀크시슬은 이 밀크시슬 실리빈 파이토좀을 갖고 있어요. 들어있어. 네네. 거기 플러스 뭘 넣었냐? 또 밀크시슬과 인지질을 그냥 섞어서 그래서 보면은 다 이 세 개의 빨간색 친 거 인데나사 원료 다 썼거든요. 좋은 네. 거. 그래서 실리빈, 파이토좀, 아티초크, 커큐민 다 네. 썼고 이 빨간색을 보면 여러분들 쏜의 유명한 이제 간영양제 복합제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 제품보다 이 실리빈, 파이토좀이 좀 더 들어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아미노산 글라이신, 메티오닌, 시스테인, 그리고 네. 타우린도 간 건강에 되게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피로할 때 사실 가성비 있게 또 먹을 수 있는 게 타우린인데 네. 어쨌든 이 아미노산들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 다방면으로 효과적으로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섭취법을 보면 네. 저는 보통 밀크시슬 저녁에 식후 섭취하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밤에 이제 잘 때 간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좀 더 효과 보려면 저는 아침 하나, 저녁 하나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피드백 주셨는데 이것만 먹고 본인의 피로가 해결됐다는 거야. 그게 뭐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먹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싶다. 술을 자주 먹는다거나 만성 피로를 달고 산다. 그러면 아침 하나, 저녁 하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식후에 먹어도 되고 이게 흡수 잘 되는 파이토좀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식사량이 적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아침 같은 경우 간단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걱정하실 수 있는데 괜찮다, 먹어도. 네. 자, 이 제품은 역시 어드밴스드라는 말이 붙었어. 네. 그럼 뭘까요? 파이토좀. 그치. 파이토좀. 그치. 그래서 어드밴스드, 이거 드스러 잘못돼 있네. 어드밴스드, 파이토좀, 네. 퀘르세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그래서 흡수 잘 되는 이제 퀘르세틴을 썼고요. 추가로 브로멜라인을 같이 써서 이 효과를 좀 더 증대시킨 제품이에요. 어디에 좋냐? 염증에 정말 잘 이용되고 있는 이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토좀 퀘르세틴 같은 경우에는 체내 흡수율이 최대 20배 정도 올라갔대요. 워낙 이 퀘르세틴이 이렇게 그냥 먹으면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파이토좀으로 먹었을 때 흡수 올라가는 게 20배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많이 올라가는 네.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흡수 안 되는 거는 좀 뭐 브루멜라인 같이 섞어 먹으면 흡수가 조금 더 잘 된다고 하는데 그냥 파이토점으로 먹고 확실히 효과를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인데나사 원료 사용했고요. 네. 그리고 생체 이용률 20배 증가. 그리고 이 유명 원료사의 원료를 쓰면 좋은 게 이 원료를 가지고 임상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거지. 검증이 네, 됐다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보통 퀘르세틴은 천연 바이오플라보노이드라고 해서 양파나 이런 데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성분만 뽑아서 쓰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 좋냐. 이게 이제 지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네. 특히 염증에 좋습니다. 이게 맞아요. 25,000건 연구라고 하면 베르베린을 검색하면 한 9,000건 정도 나오거든요, 연구가. 엄청 25,000건이면 진짜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네. 특히 염증을 많이 줄인다고 알려져 있고. 근데 이게 브로멜라인이랑 같이 합쳐졌을 때 장점이 있거든요. 네. 퀘르세틴은 제일 중요한 게 항염작용. 그리고 항히스타민 효과도 있기 때문에 비염이나 알레르기 비염 뭐 이런 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면역 조절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과도한 면역 반응을 조절해서 자가 면역성 증상을 완화 가능하다고 하는 게 결국 알레르기 증상을 개선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메인이에요. 여기에 브로멜라인이 어떤 역할을, 시너지 역할을 해주냐면 얘 자체도 염증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왜냐? 우리가 단백질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가 덜 된 단백질들이 장 내부에 막 곳곳에 남아 있어요. 네네. 그 단백질 찌꺼기가 사실 우리 장세포에서 이 장세포에 면역세포가 엄청 많거든요. 한 70% 정도가 장에 있다고 했나?
그렇게 많은데 그 단백질이 그 면역 세포를 자극해요.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몸에 약간 컨디션이 안 좋게 하는 그 미세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이 단백질 찌꺼기를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브로멜라인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브로멜라인은 그 파인애플에서 추출한 단백질 소화 효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고기 재일 때 파인애플 갈아서 넣잖아요. 네네, 그럼 고기 질이 연하고. 부드러워지는데 네. 그렇게 이 브로멜라인이 단백질 소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브로멜라인을 먹으면 장내에 남아있던 단백질 찌꺼기들을 더 잘게 쪼개서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던 미세하게 염증이 계속 생겼던 부분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붓기가 자꾸 있다거나 뭐 염증이 생기는 부분, 어떤 부분은 이제 관절염에도 효과 있다고 하는데 관절염은 더 효과적인 영양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영양제들을 먼저 추천드리지만 얘도 어쨌든 그런 미세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염증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특히 브로멜라인도 부비동염 그리고 비염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같이 먹었을 때 어떠냐, 뭐 알레르기 비염, 부비동염, 그냥 비염 이런 데 다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께 퀘르세틴, 브로멜라인 좀 추천드리고요. 네. 요즘 이제 봄은 좀 지났지만 아직도 이 계절이 바뀌면서 여름에도 비염이 심하거든요. 네. 자기가 어떤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어쨌든 비염이 좀 심하시고 이 코가 항상 부어있고 숨쉬기 힘들다면 이 제품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추천 대상자가 계절성 알레르기를 갖고 있거나 네. 뭐 자가 면역 염증 질환이 있는 사람, 부비동염 뭐 이런 것도 있고 미세 염증 등 염증이 좀 몸에 많다. 이런 분들한테 제일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